다문화 한류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 결혼 중개 광고에 얼굴, 키, 몸무게 등 이 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이나 인종 차별적인 요소 기재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아직도 요즘 세상에 이런 광고가 있구나 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문화 업무 관련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인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우리 이웃 중 한 명이라는 이런 인식이 가족과 우리 사회에 또 널리 퍼져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타공인 만능 스포츠 우먼이죠. 바로 결혼 이주민 여성 설령혜 씨인데요. 이 태권도를 사랑하는 설령혜 씨가 이번에는요, 우리 전통 무술인 태견의 현장을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 정읍에서 태견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인 김석환 씨의 수련 현장을 찾아가 봤다고 하는데요. 이크에크 태견의 수련 현장, 지금 바로 가보시죠. 낭창낭창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르는 몸싸위. 그냥 오르기도 힘든 산을 유별나게 오르는 이유는 조상들이 지혜를 배웠으니까 정신도 배우고 부드러움 속에 강력한 한방이 있는 우리의 전통 무술 태견 때문인데요. 이 태견을 몰랐으면 정말 너무 아쉬웠겠다. 태견의 고수 김석환 씨와 함께 보낸 하루를 지금 만나봅니다. 눈 덮인 정읍 내장산. 눈길을 걷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아우, 눈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신다고 이 먼 데까지 오셨는가요? 오늘 태견의 고수를 만날 거예요. 평소 태권도 사랑이 남다른 중국 결혼 이주민 설령혜 씨. 한국 전통무예에 관심이 많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산으로 오시죠? 이 산을 맨날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산을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때 미끄러운 산길을 빙글빙글 돌며 오르는 한 사람. 설마 이분이 우리가 찾던 태견의 고수일까요? 아니, 저 누워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혹시 태견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잘 찾아오셨네요. 태견에 살고 태견에 죽는다는 태견 고수 김석환 씨. 그런데 산을 오르는 자세가 남다르다 못해 유별납니다. 눈까지 내려 미끄러운 산길을 네 발로 오르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좀처럼 믿기 힘든데요. 그만의 독특한 수련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발로 걸어오기도 계단 올라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발로 가야 이게 몸 전신 운동이 다 되죠. 전신. 그러니까 호랑이가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호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발로. 네. 자연스럽게 몸을 회전하면서 태견의 보법도 익히게 되고 몸을 회전하는 방법도 익히고. 지난해 내장산 등반 1000회를 달성하며 정읍 기네스에 이름을 올린 김석환 씨. 이번이 1732번째 산행이자 수련입니다. 이게 수련법의 그냥 일종인데 그걸 산에서 해보니까 이게 또 딱 맞고 오늘 수련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게. 내장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전통 무용처럼 부드럽고 우아하던 몸짓이 강력한 한방이 되어 돌아옵니다.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외유내강형 무술이죠. 사실 저는 태견을 처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권도에 나오는 발차기가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근데 좀 다른 것은 몸을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태견은 춤을 추듯 부드러운 동작이 특징인데요. 그 속에 공격과 방어가 모두 포함된 무술입니다. 공격과 방어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따로따로 끊어진 게 아니라. 곧게 뻗어나가는 직선적인 운동. 태권도를 해온 설령혜 씨에게 태견은 쉬운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몸과 정신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릇을 잘 만들고 정신과 몸이 같이 가야 돼. 조화롭게 가야지. 태견이나 태권도를 가르치면 그 나라 말을 배우잖아요.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이 몸짓이 우리의 몸짓을 하면 우리의 정신을 이어가고
깊은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잖아요. 택견 속에서 이제. 내장산 구석구석을 자신의 수련장으로 삼는 김석환 씨. 산이 매일매일 다른 풍경을 보여주듯 김석환 씨 역시 수련을 하며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연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오늘 하늘의 날씨는 어떻구나, 자연의 변화하는 것 그대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같이 생각하고 자연을 느끼는 게. 이 운동이라는 것이 마음 수련이구나. 자연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잊어지는 거예요. 산중 수련을 마친 그가 찾은 곳은 인근의 어느 한적한 장소. 택견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신명나게 사는 법을 전파하는데요. 이제 벌써 낭창낭창해지는데 기합 소리는 힘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기합을 내는 거잖아요. 네. 호흡과 동작과 기합이 일치가 돼야 돼요. 동작을 공격할 때는 액기, 물러날 때는 이크. 네. 서로 계속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 이렇게. 김석환 씨의 11살 된 딸도 아빠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정말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리듬도 이렇게 타잖아요. 노래도 민요도 불러가면서 우리 아리랑 춤을 추는 것 같고 놀이를 하는 것 같고 너무 흥겨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도 이렇게 군사 훈련을 시키고 무술 수련할 때 다 북을 치거나 이렇게 장구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수련을 했었거든요. 그때 운동할 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리듬을 타고 자연스럽게 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도 언제 갔는지 모르게 되고. 사라져가는 택견 문화를 지키고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김석환 씨의 마음. 그에게 가족들은 가장 든든한 응원군입니다. 춤추고 노는 거 다 재밌어요. 아빠가 그만둘 때까지. 어린 시절 우슈와 쿵푸 등 중국 무술을 한 김석환 씨. 중국 유학을 떠나려던 차에 운명처럼 택견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돼서는 이제 제가 일기장에다가 이제 썼어요. 이렇게 나는 체육관 관장이 되겠다. 그리고 중국을 가서 배워야 되겠다. 중국 무술을 하려면 가던 차에 이제 마침 택견을 만났는데 조상들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 정신도 배우고 전생에 이걸 하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저한테 맞고 편하기 때문에. 2000여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무술인 만큼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택견. 지난 2011년에는 세계 전통무예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대중의 관심도가 낮은 것도 사실. 태권 도장은 우리 전주 시내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왜 태권 도장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좋은 운동이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저한테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또 내장산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막 미끄러운데도 어떻게 잘 따라서 하시고 귀한 손님 오셨을 때 따뜻하게 쌍화차라도 한잔 하는 게 그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정읍의 또 다른 명물 쌍화차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향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쌍화차 한 모금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집니다. 쉽게 만나뵐 수 없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고 이렇게 또 귀한 사도 대접을 받고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를 배우는 것보다 한 가지를 100번 1000번 연습하는 게 자꾸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택견은 단순하면서도 많은 동작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연습을 오랫동안 함으로써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 셋, 둘, 셋, 제가 유도도 하고 있고 태권도도 하고 있지만 이 택견을 몰랐으면 정말 너무 아쉬웠겠다. 우리의 어떤 좋은 몸짓, 좋은 이런 정신들이 세계인들이 와서 배우고 세계에 나가서도 이제 전수를 하고 싶고 이 정읍으로 내장산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몸짓을 익히고 여기를 찾아오게 하는 게 저의 큰 꿈입니다. 택견의 매력에 빠져 고향 정읍에 내려와 수련을 해온 지 30여 년.
택견의 아름다움과 정신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김석환 씨의 힘찬 발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학교 오혜미 교장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다음 세대 학교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중도 입고 학생들이나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들로서 공교육 기관에 적응하기 힘든 학교 부적응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 공교육권에 진입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진로 지도하고 그다음에 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학교 기관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그럼 몇 명이죠, 쌤? 보통 15명 정도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이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네. 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10명 정도 그 정도 같이 수업을 했어요. 그 학생 수에 비해서 교사분들의 수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 학교의 하나의 자랑이기도 한데 저희 학생 숫자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25분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25분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연령도 초등학생에서부터 21살까지 있다 보니까 네. 각기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대우하거나 수업하는 그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능 기부 해주시는 선생님들로 인해서 25분이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상주하는 선생님들은 3분이 계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대면 수업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4월 달까지는 이제 학교에 나오지 못하니까 집에서 있었고 또 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자니 우리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고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이 학교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비대면 수업을 그쵸. 진행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장학관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10명 수준이라서 긴급 돌봄식으로 같이 수업을 하고 12월 달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한국 사회, 한국 문화와 가장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문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투카타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군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거리문화 축제에 이렇게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었고 바투 같아요. 네, 그게 브라질 타악기거든요. 브라질 타악기라서 어떤 행사나 축제 때 좀 흥을 돋구기 위해서 거리 행진으로 많이 쓰이는 악기인데 저희 친구들이 그것들을 퍼레이드를 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생겼었고 또 하나로서는 우리 군산에 있는 유명한 국악 전문 공연팀과 한 무대에서 네. 같이 바투카타를 협연으로 물론 이제 그분들의 어떤 배려가 있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무대이긴 했지만 그런 무대도 마무리 무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다문화 아이들의 강점은 언어적인 부분이거든요. 언어적인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국의 나라의 언어를 잊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언어를 강점으로 가졌을 때 영어를 또 다른 제3의 언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강의료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선생님들도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영어 부분이나 우리 친구들 나라 베트남어나 중국어를 재능 기부로 우리 친구들에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정부의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는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에게 유일하게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전북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강사 선생님들과 저희들이 수업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 정도 선생님들의 재능 기부가 아니면 그거가 수업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상주하시는 선생님들과 어떤 학교의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나 가장 좀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급식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랑 이렇게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면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뭐 이런 인식 개선이나 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인종의 피부 색깔과 언어 색깔이 다르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하대하는 차별뿐만이 차별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드러나는 차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해 노동의 인력이 필요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저희 식구가 되기 위해서 온 다문화 가족 결국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 그런 친구들과 가정들인데 너무 동정의 대상 그러니까 그들의 있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동정의 눈길로만 바라보는 그런 눈길들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더욱더 더 낮아지고 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숙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본의 아니게 사각지대로 몰리는 그런 게 간접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런 교육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있는 자체를 정말 당당하게 교육받아야 되고 그래서 당연하게 이렇게 기계 지자체나 이런 데서 관심을 줘야 되는 그런 그 존재 자체로 좀 존중하면서 바라봐 주는 게 또 다른 동정의 대상으로만 계속 대하는 것이 청소년들이나 다문화 가정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그러면 다음 세대 학교의 목표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참 만남의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교실 공간을 여기에 그 건물을 저희 쓰게 해주신 분의 배려로 2층 공간까지 저희가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올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꾸며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이곳에서 매주 일요일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 부모님들은 이제 다문화 그 센터에서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부모님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 부모님들의 그 수업 공간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환경이 생겨서 저희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또 다른 그림을 올 한 해 동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김제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요람이 돼온 한 민간 산부인과. 하지만 다음 달부턴 신생아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분만을 포기하고 외래 진료만 보기로 한 겁니다. 계속 분만건 뚫고 주야로 24시간 병원이 운영돼야 되는 부서잖아요. 경영상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이곳이 분만을 중단하면 김제에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근의 다른 산부인과도 이미 1년 전부터 분만실과 산후조리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로 나가는 거리도 있고 실은 그렇지 않으면 또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분만이 제일 위험하고 엄마한테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이 가까운 데서 해소가 안 된다 하면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산부인과들이 이처럼 분만을 포기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 도내에서 5곳이 줄었습니다. 곧 외래 산부인과만 남게 될 김제를 포함해 진안과 순창 등 도내 시군 절반 이상에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 고창과 남원 등에선 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이 세금을 지원받아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분만 건수가 적은 데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기조차 힘들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진찰을 위해서 그리고 분만 시에 분만을 위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이송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총 1인당 13회에 걸쳐서. 이미 3년 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전라북도. 태어나는 아이가 적어 병원 개설이 어렵고 또다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실구는 올해부터 5년간 250억 원을 들여 북사봉 전망대에서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와 짚라인 등의 레포트 시설을 비롯해 둘레길과 캠핑장 등 체류하며 놀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지난해 붕어섬에 조성한 삼림욕장은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옥정호는 사계절 꽃이 피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호남권 유일의 체류형 관광지로서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산시에 외국어 교육 지원센터가 설립돼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옛 남중부지에 지어진 센터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를 상황별 체험 중심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장수군이 올해도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장수 사과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900그루를 선착순 분양하는데 그루당 가격은 10만 원으로 수확기에는 최소 30kg 이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장수 사과나무 분양을 통해 꽃따기, 열매 섭기, 수확체험 등 농촌 체험도 즐기고 가족 간 화합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안군이 주요 작물 재배지에 대한 토양 검정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토양 검정을 원하는 농가는 작물 재배 전에 시료를 채취해 면적과 재배 작물 등을 적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적당한 비료 사용량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벽두부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김달봉이라는 가명의 기부자가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